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중요한 스포일러를 포함하며 이전 영상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준의 아빠와 타쿠미를 같은 구조의 캐릭터라 놓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쿠미는 준에게 그렇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실제로 준을 치유해줬던 사람이며 그 과정 중에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실수가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인 우리에게도 준이 생각한 것처럼 아빠를 멋진 왕자라 생각할 부분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 아빠의 모습은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선 그것을 준의 수다쟁이 버릇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뿐이었죠. 이런 둘이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라 생각했고 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해보고자 합니다. 두 캐릭터가 달걀의 이중성이라는 구조를 공유한다고 말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객이 어떻게 느꼈냐 보다는 준이 어떻게 느꼈냐가 이 작품을 이야기하며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말의 무서움을 너무 극단적으로 일찍 깨달아버린 준이 사실은 말이 잔인한 만큼 또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며 말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며 나라면 저런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떨떠름한 구석은 있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니까 가능한 생각이지 어린 나이의 준이 가능한 생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에게는 아빠를 멋진 사람이라 믿을 근거도 충분하죠. 엄마가 이렇게 아빠에게 정성을 쏟는 모습을 줄곧 봐왔던 준이라면 말입니다. 즉, 준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다 정도까지는 접수하는 것부터가 이 작품을 보는 좋은 시작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관객인 우리의 시점보단 준의 시점을 중심으로 봤고 이 시점으로 보면 아빠와 타쿠미 모두 준에게 왕자라 여겨졌고 둘 다 말로 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대화라는 것은 오해하고 그 오해를 푸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대적이라 언제든 상처를 줄 위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배제하기엔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는 게 없는 인간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말뿐이죠. 즉 말이라는 건 그 특유의 이중성으로 예기치 못한 상처를 줄 가능성을 언제든 가지고 있는 것이며 타쿠미에게도 결국 그 말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이야기가 바로 아빠와 타쿠미가 달걀의 이중성이라는 성격으로 겹친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아빠와 타쿠미가 뭐가 다르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둘이 다른 결말이 만들어진 차이점을 두 가지로 잡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대화가 쌍방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가였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빠는 이 기준에서 완전히 실격이고 타쿠미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냈던 결론이었습니다. 저보다 센스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다 의도를 파악하셨겠지만 오해의 소지 없이 설명을 더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좀 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3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카가미 타쿠미, 니토 나츠키, 타사키 다이키. 타쿠미의 친구 아이자와의 기가 막힌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사에 꼭 맞는 3명이 말을 할 수 없는 준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준과 더불어 지역교류의 실행위원 활동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3명. 이 3명이 마주했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마주함을 통해 어떤 변화를 선택했으며 그 변화가 어째서 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 3명을 가지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의 두 번째 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 비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을 접하면서 느낀 생각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굳이 이 정도까지 솔직해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나? 싶은 정도까지 일본 사람들은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열심히 즐기고 있는 게임인 뱅드림에서 나오는 소꿉친구 밴드 애프터글로우의 메인 스토리에서도 그런 경향을 조금 봤는데요. 몇 년지기 친구라는 이 캐릭터들이 정작 표면적으로 말싸움하며 갈등하는 건 순식간에 끝나고 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진심을 다해 갈등하는 건 바로 내가 이 말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꺼내도 되냐는 점이었죠.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솔직함에 더 부담감을 느낄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드실 텐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큼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은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 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는 장이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작품의 캐릭터 심리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솔직함에 불안감을 느끼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목적이었으니 이 영상에선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담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특별편으로 따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 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든 것 역시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츠키는 타쿠미가 당연히 준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라 오해하고 타쿠미에게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타쿠미를 계속 좋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던 캐릭터입니다. 이 갈팡질팡한 모습에는 자신이 타쿠미와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둘러댔던 과거의 사건도 한몫했죠. 다이키는 이제까지 한 명의 야구선수라는 생활을 쭉 해오다가 야구팀에 야마지라는 능력 있는 후배가 들어와서 이제까지는 노릴 수 없었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며 팀의 분위기를 북돋아주고 있었는데 하필 그 중요한 때에 부상을 당하게 되자 후배들을 압박하는 모습이나 나츠키한테 괜히 집적거리는 모습이나 쓸모없어 보이는 일에 극도로 반감을 보이는 모습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풀어보려고 했던 캐릭터입니다. 타쿠미는 자신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던 것이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자 피아노 앞에 앉는 것도 진심을 드러내는 것도 경계하며 자신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꽁꽁 묶어버린 캐릭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명의 상황은 준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준은 자신이 엄마에게 아빠의 불륜을 말한 것이 부모님의 이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꽁꽁 가둬버린 캐릭터입니다. 타쿠미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던 것만 다르지 정확하게 겹치는 상황이고 나츠키와 다이키와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금 솔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구조가 같죠. 즉, 이 세 명은 처한 상황부터가 준에게 공감할 여지가 많은 캐릭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일 말이 없는 준이 이 세 명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힘이 된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이 아닌 부분에서 제일 활발하게 말하고 있는 캐릭터는 다름 아닌 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나머지 캐릭터들이 특별히 과장된 부분 없이 담백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 준은 행동이나 반응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너니? 게다가 준의 행동에만 붙어있는 특정 효과음도 있죠. 이 장면인데 고작 고개를 조금 숙이고 눈을 밝히는 행동에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은 귀여운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젓는 행동 자체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지만 고개를 저을 때 역시 같은 효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 없다곤 하지만 4명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정말 해야 될 때에 숨김없이 다 하는 캐릭터가 바로 준이고요. 말이 안 되면 노래로라도 말하겠다며 솔직히 말한다는 그 힘든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려는 준의 모습이 반 친구 전체가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3명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해지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진심을 내보여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느낀 3명은 준의 영향을 받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명 중에서도 제일 크게 바뀐 캐릭터는 다이키였죠. 자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의 제일 꼴사나운 부분이라는 것을 절감한 다이키는 야구부 후배들과 준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타쿠미도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조금씩 나츠키에 대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나츠키도 타쿠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지 결단을 내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키가 나츠키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던 말을 타쿠미가 듣게 되고 타쿠미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 준이 타쿠미를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쿠미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타쿠미가 고민 끝에 말하기로 결단한 진심은 최악의 타이밍을 만나 지독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는 동안 타쿠미는 나츠키가 당연히 자신에게 사귀는 사이로서의 마음이 떠났을 거라 믿었고 나츠키는 타쿠미가 당연히 준을 좋아한다고 믿었던 둘의 오해가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고 왕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결말을 새로 만들 정도로 타쿠미에 대한 마음을 보여줬던 준은 자신의 말이 또 누구에게 불행을 일으켰다 생각하고 뮤지컬을 단념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키보다는 조금 늦게 타쿠미와 나츠키는 진심을 말한다는 것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 무게를 실감한 둘은 준에 대한 속죄로 각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타쿠미는 모든 말이 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님을 준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증명해내야 했고 나츠키는 준이 말하고 싶은 진심을 자기가 대신 말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진심을 말하는 마음을 알려줬던 준을 둘은 뮤지컬에 데려올 수 있었고 준이 하고 싶었던 노래가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이기도 했다는 걸 깨달은 3명은 뮤지컬의 피날레 곡을 준과 함께하게 됩니다. 말의 진정한 무게를 모르고 있었던 3명이 일찌감치 말의 무게를 알아버린 한 사람을 만나 말의 무게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외치는 방법을 알게 된 이야기. 마음이 외치고 싶어의 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ちょっと行ってくるわ。なんかすごいね、田崎くん。